이후에 뭐 많이 올랐다.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 이따가 이제 좀 우리나라 사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분은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초에 한 달 만에 한 3,000포인트까지 막 급상승을 해버리니까 아까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찾기가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전번에도 그래프 쭉쭉 우리나라 주식들 보여드렸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염려가 있었든지 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더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인베스터 투자자에 비해서 좀 짧게 4달 이내, 뭐 2달, 1달 이렇게 짧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뭐 여기서 이제 이 밑에서 1단계에서 2단계 올라오는 게 형성됐을 텐데 이때가 아니고 이때는 인베스터지만 이미 한번 올라서 잔뜩 시세가 형성됐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가 여기서 저항과 지지, 조정을 좀 만났다 다시 한번 뚫고 가는 경우 이때가 이제 트레이더한테는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즘 우리나라 같은 장세에서는 한 번 더 투자자도 요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. 그래서 요 이동평균선 요 근처에서 그냥 요걸 이제 2단계 상승세에 확실히 올라탄 주식이, 그러니까 2단계 상승세에 확실히 올라탄 주식이 이동평균선 가까이로 되돌아가며 몇 번의 조정을 거치는 때, 요때죠. 요 조정 지역에서 매수하는 걸 뭐 지속적 매수라고 한다 하고, 요때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. 조금 겁나긴 할 거예요. 이미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. 그렇더라도 워낙 상승 추세가 강하고 한번 갈 때, 요럴 때는 한번 놓쳤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요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스위프트 에너지라는 회사인데, 요 A라는 시점에서 초기에 2.25불을 돌파했어요.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요게 이제 뭐 거의 2불에서 한 5.38까지 갔네요. 그래서 이미 150%, 그러니까 엄청 상승했죠. 뭐 배가 넘게 상승했는데, 야, 이거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? 근데 이제 요 A에서 B 사이에 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.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시세가 났으니까 요 B 시점, 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좋아할 시점인데 A 시점을 놓친 투자자 또는 A 시점에서 반 뺏기 못 샀어 이런 투자자는 B 시점도 한번 다시, 왜냐하면 계속 이동평균선도 살아있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요때도 매수 시점으로 삼을만 하다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여러분 아주 뭐 이름을 잘 아시는 네이버가 지금 그런 케이스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2019년 이제 오래됐네요. 벌써 2년이 넘는, 2년 좀 안 되는 한 봄이나 여름쯤에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요때 했어요. 근데 이제 요 코로나 위기 올 때 좀 전에 그때 한번 빠졌죠. 뭐 요거로 볼 수도 있고 요거로 볼 수도 있는데 요때도 기회였고 요때도 기회였고,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큰 시세가 났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이걸 언제 작성했지? 화요일날 작성했으니까 지난주까지 주가인데 이게 또 이렇게 나타났네. 그럼 이 네이버란 주식은 지금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죠. 근데 이제 좀 길게 보긴 힘들 것 같고 좀 짧게, 그래도 적어도 C 지점은 아니더라도 이런 B 지점은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거의 흡사하게 들어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하나 놓쳤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뭐라 그러죠? 그 잠재 투자 종목분이라 그럴까? 그거에서 쭉 넣어두시고 그래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시다 보면은 요 책에서 얘기하는 요 트레이더에게 적합한
요 시점, 예, 요 시점도 한번 좀 짧은 타이밍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엔 스트레스 없이 매수하자. 그래서 A 시점이 하필이면 내가 이제 뭐 이걸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 근무하는 중에 나중에 보니까 발생했다거나 뭐 어디 휴가가 놀러 갔는데 발생했다거나 뭐 이러면 놓쳤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아까워하고 할 텐데 뭐 너무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. 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주말 또는 시세 없을 때 장이 열리지 않을 때 그냥 조용히 따로 자기가 이제 종목을 계속 이렇게 해서 쭉 후보 종목군을 추리고 그 중에 이제 점수를 매겼겠죠. 뭐 A 플러스다, A다, A 제로다, 뭐 몇 등급으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한 뭐 5등급이든 10등급이 나눠서 그런 작업을 차분히 하고 천천히 이렇게 대응해서 해야지 이렇게 뭐 막 장이 열리면 막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아유 이게 뭐 그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. 이렇게 한 주에 30만 원 했다가 막 35만 원까지 갔다가 막 뭐 거의 20%, 17, 8%가 막 한 주에 막 한 주 동안에도 주가가 바뀌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자꾸 특히 장중에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식시장 조금 투자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 재밌긴 해요. 이렇게 약간 도박하는 느낌이죠. 뭐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내가 의미 있게 제대로 투자하는 부분은 시세를 너무 보지 마시고 따로 하고 그거대로 그래서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동평균선과 주간 그래프 가지고 판단을 하셔라. 그 좀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자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. 네. 그다음 책에 나온 내 중에 이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패턴 3가지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등 이벤트 효과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보통 강세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증권시장에서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말도 쓰고 랠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자동차 경주 같은 거 랠리라는 말은 이제 강세장일 때 쓰는 말이죠. 그다음에 뭐 1월 효과, 제뉴얼 이펙트 또 요일별로는 뭐 월요일 날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폭락하는 일도 많고 그래요.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 86년인가 87년도에 있었대는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기억은 나요. 하루에 한 40%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. 전체 시장이 다우존스 기준으로 얼마였지? 1200이 800으로 빠졌나? 뭐 하여튼 그래요.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3000이 한 2000 된 거예요. 하루에. 2200. 이 믿지 한 종목도 아니고 전체 시장이.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난리가 아니었죠. 그러니까 지금도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. 하루에 30-40% 정도 빠졌을 거예요. 와, 뭐 이렇게 경제 망하는 줄 알았죠, 다들.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데 요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의 주제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또 하나는 이걸 계속 분석하려면은 최근에까지 요 이벤트 효과나 뭐 계절 효과, 요일 효과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이게 이제 이 책을 지은 시점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도 이걸 누군가가 추적해가지고 이런 기술적 분석을 이벤트성 분석을 좀 해주면 좋은데 제가 이것까지 할 능력은 안 되고 이거는 전문 계량 쪽 기술적 분석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대해서 아마추어들 심지어 전문가들의 최대 실수는 어떤 주식이 돌파 지점을 보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음에도 주식을 매수하는 것. 그러니까 이제 특히 폭락하거나 많이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야, 이 주식 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그때는 이제
기술적 분석하다가도 또 하지 말라는데 이 주식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얼마하고 뭐 영업이 굉장히 잘 되잖아 라면서 펀더멘탈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. 이렇게 빠질 리가 없어. 이 주식 비싸 뭐 이런 거죠. 그런 경우가 이제 요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하고 캐논 그룹, 캐논은 우리도 아는 것 같아요. 그 카메라 만드는 회사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요 A 지점에서 이렇게 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폭락했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4단계로 쫙 빠져버리는 경우인데 요때 이제 샀다라는 얘기죠. 근데 그래프상은 조금 불분명해요. 요게 이제 부드러운 선이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반등이 이렇게 자룩은 저항선을 뚫었지만 이동평균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본 거다 그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캐논 그룹은 뭐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맞아요. 요 A 시점인데 요 꼭대기에 있다가 40불 넘게 그랬다가 이제 한 30불 밑으로 30불이 뭐예요? 거의 20불까지 빠졌네요. 그래서 한 반토막이 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해서 요 저항선을 탁 치고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야, 이 주식 40불 하던 건데 지금 올라가잖아 하고 샀지만 이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그만큼 중요하다.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그 단계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뭐 1년 단위인데 이게 길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. 조정받는 그 1단계 구간인데 너무 짧죠. 사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저 주식에 이 소위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올라오면 이제 팔자가 막 넘쳐나는 거죠. 빨리 원금 회수하려고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뭐 펀더멘탈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. 한번 시세를 엄청나게 낸 주식은 쉴 시간이 필요하다.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돌파가 M&A 아래서 발생했다. 그래서 M&A를 치고 올라오냐,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그냥 제 사견을 보태자면 너무 짧다. 1단계 구간에 있었던 게 그 체류 기간이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 안 드렸네. 앞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제 종목에 우선해서 언제 살 거냐. 이 3장은 매수 시점이니까 when to buy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종목 고르는 법, what to buy,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에 이제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고른다고 해서 전체 시장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승제에 있는 산업군은 이제 업종,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별 종목을 고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떤 것 같아요? 우리나라 시장, 미국 시장?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? 네,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도 신호를 준다고 하지만 판단은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판단할 수밖에 없죠. 이게 코스피 차트란 말이에요. 그럼 전형적으로 지금 2단계가 약간 완성돼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 책에서 얘기하는 1단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가 이동평균선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지금 2단계 진행 중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큰 폭의 이 변동성, 오르내림을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길어지면 이제 이게 3단계 가는 거고 현재는 2단계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전체 시장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. 이 책상으로도 봐도 제가 봐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체감상으로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부했으니까 이 책대로 얘기하면 이제 2단계 진행 중 또는 곧 2단계가 완성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죠.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책 읽다 보니까 되게 이 양반이 정말 제가 이거 놀랬어요. 그
그냥 돈 번 게 아니구나, 이 양반이.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이 양반이 이제 그러면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,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, NYSE 100분율 차트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.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여러분들 댁에 가서 한번 보시는데, 책에 살짝 이제 설명이 좀 덜 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, 다우존스 지수는 이 당시 82년도 1월이고 81년도 가을인데, 요 꼭지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분명히 이렇게 800에서부터 900에서부터 800까지 요 끝에 하락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요거 보기 전에는.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예요. 뉴욕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자기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장이 빠지는데도 곧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맞았던 거죠. 왜냐하면 뭐 어떻게 계산했나 봤더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그 당시에 한 1,500여 종목이 있었대요. 그래서 이 사람 나름은 이제 전문가니까, 이 책에 보면 테이프 리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, 그런 자기 시세 판독기가 있었나 봐요. 1, 2단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렇게 매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, 자기가. 뭐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. 이 전문가니까 뭐 자기 직원들도 있었겠죠. 그래서 1,500개 종목 중에 1, 2단계에 해당하는 종목이 몇 개일까? 라를 퍼센티지를 계속 100분율 차트를 낸 거죠. 그래서 해보니까 요 장이 요때 81년 가을에는 그런 종목이 한 뭐 25%였는데 81년 뭐 한 11월 12월 됐을 때는 50%까지 갔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82년 한 4월 5월쯤 되니까 거의 75%까지 올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이 종목을 다 분석하니까 1, 2단계에 해당하는 종목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? 시장이 이렇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네, 올라갈 수 있겠구나, 내가 살 종목이 점점 많아지는구나, 이걸 느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은 1, 2단계 그때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이게 보통 프로가 아니구나, 제가 이제 책 읽으면서 느꼈어요. 내가 이 지표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누가 살까?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이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. 이게 보통은 이게 제가 뭐 증권사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 제공 안 하거든요. 이건 자기 나름으로 한 거잖아요. 자기 투자 철학에 맞게.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를 갖게 된 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. 근데 아마추어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코스피 한 6, 700 종목 텔레나? 그걸 다 이렇게 할 순 없고, 코스피 200이 200 종목인데 한 100 종목 정도만 이렇게 해볼까? 100 종목 좀 모자랄 것 같아요. 하려면 한 200 종목은 해야 한번 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. 업으로 해서 누가 산다 그러면은 뭐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통하게 잘 맞더라 이러면 해볼 만한 게 아닐까 라는 조금 엉뚱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괜찮다. 통상 아는 그 기술적 분석 차트 말고도 이 저자가 쓰는 어떤 나름의 그 특별한 무기가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또 자기가 주장하는 거랑 딱 맞는 그런 컨셉이잖아요, 분석도. 그래서 전체 장을 판단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 책에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구나. 제가 아주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. 이 책을 보면서, 이 내용을 보면서.